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한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022년 8월 초순입니다. 8월 1일부터 10일까지 8월 초순은 개빡세요. 힘든 구조들이 많습니다. 메이저 트렌드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그것들의 대부분은 좀 흉해요. 흉하다기보단 당황스럽죠. 갑자기 나 혼자 어찌해 볼 수 없는 큰일이 밖에서 벌어져서 본인 혹은 본인 주변의 사람들 거기 휘말려가지고 약간 끌려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개인의 일상 다반사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어이없이 영향을 받는 거죠. 뭐 이런 경우의 예시는 뭐 지난 2년 넘게 지겹게 겪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다들 뭐 자기 일이 막 막히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시기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정도의 일이 또 벌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일상 루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종의 변주가 아니고 밖에서 큰일이 터져서 우리가 영향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기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8월 1일에 화성 천왕성 북교점이 같은 날에 딱 만나요. 24시간 안에 정확히 말하면 7월 31일 밤부터 8월 2일 새벽까지 24시간 안에 얘네 3시 금우궁 18도에서 아주 약간의 시간차만 두고 회합으로 만나요. 이 약간의 시간차라는 게 여러분 화성하고 북교점의 회합 그리고 화성하고 천왕성 회합은 1년 반에서 2년에 한 번은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흔치는 않아요. 흔한 일은 아닙니다. 결코 흔한 일은 아닌데 이거 자체만으로 메이저 트랜짓인데 근데 천왕성이랑 북교점이 만나는 거는 15년에 한 번 벌어진 일이에요. 뭐 결코 어쨌든 가장 점성학적으로 주기가 긴 그런 천체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헤비급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개인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북교점이나 천왕성 모두가 개인을 담당한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군사 이런 부분에서 되게 집단적인 레벨에서 주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면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말하자면 위에서만 끝나고 우리가 사는 일상으로는 들어오지 않거든요. 높으신 분들의 일은 우리가 몰라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 화성이 끼어들어요. 그것도 단 하루 만에. 하루에 얘네들이 같은 도수에서 다 만나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위에서 터진 일이 바로 다이렉트로 우리의 일상 루틴에 들어옵니다. 특히 누구를 통해서? 타임로드가 화성인 분들을 통해서. 자, 천왕성이랑 북교점의 회합이라는 게 그러니까 갑자기 터진 외부 요건이나 신기술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다 암묵적으로 이거는 지켜야지라고 생각하던 규칙이 무의미해지거나 혹은 뭐 다들 이 선은 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던 경계가 무너지거나 그러니까 뭐랑 비슷하냐면은 여러분 이번 천왕성 북교점 회합 바로 전에 이전 주기의 회합이 언제 있었냐면은 2007년 초에 있었거든요. 자, 근데 뭐 이 천왕성 북교점 회합에 관련된 수많은 정치, 경제, 사회적 이벤트가 있었지만 그나마 제일 여러분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걸 알려드릴게요. 2007년 1월에 그 특유의 스티브 잡스가 검은 목폴라를 입고 발표한 그거. 자, 아이폰이 2007년 1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이후에 15년 동안 벌어진 사건은 이제 잘 알죠. 어떻게 보면 지난 15년 동안은 뭐 인간의 그 20세기 이후에 인간의 기술적인 발전에서는 약간 더뎠어요. 뭐 그렇게 혁신적인 물건은 안 나오는데 그나마 혁신적인 물건이 스마트폰이었어요. 스마트폰이 나옴으로 인해서 어쨌든 뭐 인간들의 삶의 양상 같은 게 일상의 어떤 색깔 같은 게 많이 달라졌죠. 스마트폰 이외에 뭔가 대단한 그런 발전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핵융합이 성공한 것도 아니고 3D 프린터가 그 대중화된 것도 아니고 전기 자동차는 아직까지도 위험하죠. 그러니까 되게 좋은 아이템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난 15년 동안 우리 생활을 바꾼 거는 스마트폰하고 와이파이 정도일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여기에 관련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때 그 전까지는 휴대폰이었잖아요. 휴대폰으로 여러 가지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전화는 전화였거든요. 근데 이때 이후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단순히 휴대폰 이상의 것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세계가 약간 달라지는 거예요. 신기술이나 새로운 개념이 생기면서. 자, 어쨌든 그렇거나 뭐 근데 이런 식으로 기술의 혁신 같은 거로만 나타나면 참 좋겠지만 그걸로 그 정도로만 끝나진 않습니다. 뭐 화산 폭발이 엄청나게 크게 벌어져가지고 주변 지역을 다 덮어버려서 평소 사람들이 쓰는 길을 완전히 막아버린다든가. 예를 들어 뉴질랜드에서 몇 년 전에 큰 화산 폭발이 있었고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하와이에서도 큰 폭발이 있었잖아요. 아예 해안선이나 지형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내가 알고 있던 그 길을 못 가게 된다든가. 혹은 뭐 작게 말하면 행정구역이 통합이 돼서 예전에 쓰던 지역명을 내가 더 이상 못 쓰게 된다든가. 그러니까 예전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게 이제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강제로 거기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원하고 마산하고 진해가 전혀 다른 행정구역이었다가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뭐 좋아진 점도 있고 나빠진 점도 있겠지만 어쨌든 예전의 질서나 예전의 행정구역명에 익숙하던 사람들은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좀 시간을 보내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이렉트로 받아내야 되는 사람이 타임로드가 화성인 분들이에요. 그래서 스케일이 큰 변화에 직접 말려 들어가지고 혼란을 겪고 고생을 자기 몸으로 직접 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 같으면 폴더폰을 전문으로 다루던 뭐 부품을 다룬다는 거 업체 사장님은 스마트폰 때문에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자동으로 사양산업 종사자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투자해 놓은 게 점점 그 가치가 깎여 나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줄어드는 매출로 아마 고생을 할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안목이 없었을 뿐이죠. 누가 이런 걸 알겠어요? 자, 그리고 행정구역명이 달라지면 담당 공무원은 뭐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거를 담당하는 사람은 주요 문서나 기록 같은 걸 다 수정하고 실수 없게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이 늘어나겠죠. 그렇다고 돈을 더 받냐? 아니겠죠. 그래서 이게 개인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종류의 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억울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안타깝죠.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천왕성하고 화성이 관련된 전차 구조다 보니까 뭐 승용차, 버스 열차, 선박 항공기, 뭐 작게는 자전거나 킥보드 같이 탈 것에 관련된 사고가 벌어지기 쉬운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쨌든 얘는 좀 커요. 일이 좀 큽니다. 자, 그래서 한 3일 정도 후에 금성이 쌍둥이 자리 알파성인 카스토르랑 만날 예정이에요. 4일 아침입니다. 자, 이거는 평소에 겪기 힘든 엉뚱한 일들 때문에 오해가 쌓이면서 사람들하고 약간 사이가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운전하다가 막혀가지고 시간이 늦었다. 그 늦게 온 사람 변명 중에서 이거는 자주 벌어지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갑자기 내가 가려던 곳에 열차 사고가 나서 선로 하나를 못 쓰게 됐다. 그래서 아예 나는 2시간 동안 움직이지도 못했어. 자, 이거는 황당하죠. 황당해서 상대방이 쉽게 납득할 만한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평소 잘 벌어지지 않는 출몰 빈도가 낮은 그런 사건들이 갑자기 많이 벌어지면서 사람들끼리 서로를 납득시키려고 무진 애를 써야 되는데 사실 납득은 잘 안 되는 거죠.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 잘못이 아닌 것 때문에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누적되다 보면 뭐 하는 사람도 짜증, 듣는 사람도 짜증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같은 날에 8월 4일 오후에
수성은 사자자리 알파성인 레굴루스랑 만납니다. 자, 이날은 수성하고 레굴루스가 만나면서 타임로드가 아무래도 수성인 분들이 좀 더 주체가 될 수가 있죠. 사람들 주목을 끌어내고 인지도를 얻어내기 되게 좋은 날이죠. 그래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그 사람들 대중의 어떤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약간 내가 오버해야 될 수도 있고 내가 아닌 거를 연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결과를 일단 얻어내야 되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쓸데없는 프라이버시 같은 게 노출이 돼가지고 당장은 문제가 안 되지만 나중에 그것 때문에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인지도가 없던 유튜버들이 어떻게든 주목받으려고 약간이 아니고 많이 오바를 해가지고 약간 흑역사를 쌓는 거죠. 그래서 유명해진 거는 좋은데 나중에 그게 두고두고 이야기거리가 돼서 자기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레굴루스 자체가 워낙 강력한 별이다 보니까 만나는 행성을 되게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죠? 분수가 넘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진짜 넘쳐버려. 그릇이 넘쳐가지고 물이 셉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피해들이 좀 있어요. 나든 남이든. 자, 그리고 이틀 후에는 금성이 폴룩스, 쌍둥이 자리 베타성인 폴룩스랑 만날 예정입니다. 8월 6일 저녁이죠. 자, 금성 폴룩스 회합의 의미는 사람들이 흥분을 잘해. 흥분도가 높아집니다. 이게 양날의 검인데 진짜 평소에 이제 술을 자제하는 사람도 갑자기 많이 먹어가지고 취하게 된다든가, 평소 이제 약간 무뚝뚝하고 안 놀던 사람들도 왠지 이날에는 흥이 올라가지고 평소 보여주지 않던 약간 이불킥할 만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금성 플룩스 조합의 전통적인 의미는 약간 민망하지만 섹슈얼한 쪽입니다. 그래서 약간 목석 같은 사람도 이날에는 이날따라 생기가 돌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이런 미적지근함이 싫은 사람은 이날을 택해가지고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겠죠. 긍정적으로 활용한다면 그렇겠지만 문제는 바로 다음날 다다음날에 화성 토성 사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요거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이 금성 폴룩스 회합을 싸고 도는 큰 구조들이, 험한 것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좋지 않은 쪽으로 흥분하다가 사고를 칠 수가 있어요. 돌이킬 수 없는. 그래가지고 이 양날의 검 같은 구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거나 혹은 대비할 수 있을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틀 후에 말씀드린 화성하고 토성이 사각을 맺죠. 8월 8일 새벽입니다. 사실상 8월 7일이라고 보셔야죠. 그래서 화성 토성은 외행성들의 메이저 경각이기 때문에 전후 일주일은 너끈히 유효 범위에 든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우궁 화성은 데트리먼트 상태, 그리고 룰러십으로 얻은 보병궁 토성. 근데 화성이 토성한테 순행사각으로 밟히는 구조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임로드가 화성인 분들이 되게 쪼이고 밀리는 입장에서 고생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야심차게 벌이던 일이 상사가 벤치를 놓는다든가 외부의 압박으로 중단이 된다든가, 역시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산이 떨어져서 프로젝트가 완전히 드랍된다든가, 난 되게 밤새면서 열심히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프로젝트가 드랍이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혹은 사고가 터져서 3달 전부터 잡아놨던 휴가 일정이 다 캔슬되고 취소하면서 약간 좀 붕 떠버리는 거죠. 그래서 억울하고 무력감이 밀려드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어요. 화성은 벌써 일주일 전에 천왕성 북교점이랑 이미 만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길게 봐준다면 8월 첫째 주 일주일 사이에 1일부터 8일 사이에 화성은 내내 일종의 유사 BCG드 상태에 빠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되게 곤란해지는 거죠. 타임로드 토성인 분들도 무사하진 않아요. 이건 어떤 식이냐,
화성 입장처럼 전면적으로 밟히냐 하면 그건 아니지만 쉬고 싶은데 자꾸 이제 시비가 털리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괜히 옆에서 툭툭 건드리면서 거슬리게 만드는 애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과하게 반응하면 손해인 것 같고 반응을 안 하자니 빡치고 그래서 일주일 넘게 계속 이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돼. 잘 쉬지도 못하고 이게 일단 휴가철인데 그래서 화성, 토성, 대구조 자체가 좀 이래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흉사를 얘가 갖고 가기 때문에 간만에 긴장을 좀 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이 전통적인 휴가철은 좀 그래요. 시기가 좀 안 좋아. 자, 그리고 같은 날 8월 8일 밤에 금성은 작은 계자리 알파성인 프로키온이랑 만날 예정입니다. 자, 이거는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꼭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다녀야 근면하게 일해야 성과를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서 나는 그냥 앉아서 이득을 볼 수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정함이나 공정 경쟁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편법이죠, 일종의. 그래서 인맥이나 소개 같은 걸로 남들보다 한 발 빨리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득을 보고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전통적인 밈이 돼버린 거죠. 그 느그 서장님이랑 남천동 사는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다 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평소 그런 식으로 인맥을 만들어두고 자기 사교성이나 수더분함을 발휘한 게 이날은 물질적인 이득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깔아뒀던 인맥이 나한테 눈에 보이는 성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날인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타임로드가 금성인 분들이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루 후에는 금성이 명왕성이랑 대립각을 맺어요. 8월 9일 오후죠. 거해궁 금성, 마갈궁 명왕성이 대립각을 맺습니다. 자, 인간관계 내 연애가 잘 풀리려고 하다가 갑자기 확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느낌으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청천벽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뜬금없이 터져서 예상치 못해서 당혹스럽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일종의 개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이거 답이 없는 문제 때문에 이거 머리 싸맬 수도 없는 거거든요. 사람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임로드가 금성인 분들은 이게 꼭 이런 단촐한 문제로 끝나지 않고 인간관계 내 연애에 국한되지 않고 건강이나 금전, 육친 관련 부분으로도 특히 이제 엄마, 누나, 와이프 이렇게 주변에 중요한 여성 육친들이 흉사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8월 초수는 이거 하나하나 말하는 게 큰 의미는 없고요. 그냥 기간 자체가 이렇게 빡시기 때문에 이건 그리고 또 대비해서 될 일도 아니야, 솔직히. 그래서 전반적으로 무겁고 흉하고 사람을 당혹스럽게 만든다. 갑자기 뭔가 일이 터질 수 있다는 거, 언제든지 예고 없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백방으로 대비를 한다고 그래도 소용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이런 시기가 있다라고 그냥 체력을 모아서 잘 버티는 수밖에 없겠죠. 자, 어쨌든 8월은 첫째 이 초순이 제일 좀 빡시고 그 뒤로 가면 갈수록 좀 편해집니다. 어쨌든 7월 말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때는 좀 각오하고 있는 게 좋아요. 자, 2022년 8월 초순의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